안녕하십니까. 농지종합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허가 주택, 그 중에서도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이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음에 건축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건축을 하려면 먼저 설계를 한 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마치고 착공을 거쳐 완공을 하면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야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로 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건물의 출생 신고인 보존 등기라는 걸 하게 되죠. 이 과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건축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에서 이런 건축 허가나 신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결국 무허가 건물, 무허가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의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특히 오래된 농가주택일수록 미등기 무허가 주택의 형태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주택이 있는 토지는 공부상으로 보면 다음에 4가지 유형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목이 대지이면서 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없는 경우, 또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가 둘 다 없는 경우, 그리고 지목이 농지이면서 건축물 대장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없는 경우, 또 역시 둘 다 없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현재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매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각각의 유형에 맞는 매매 요령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목이 대이면서 건축물 대장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이고, 다만 아직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죠. 따라서 매도인이 먼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대장상의 소유자와 건물의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엔 이 둘을 먼저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대장상의 소유자를 먼저 매도인으로 변경하고 나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목이 대이면서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가 둘 다 없는 경우는 무허가 주택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자주 혼용해서 쓰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의 차이점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란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고, 불법 건축물이란 불법으로 증축, 개축, 용도 변경 등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무허가 건축물까지도 포함합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에서처럼 무허가라고 해서 전부 다 불법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일부 특정한 건물들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불법과 불법이 아닌 건축물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이란 불법, 합법을 떠나서 그냥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말하고, 또 불법 건축물이 민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그 위법 사항이 적발이 되면 건축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위반 건축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대상이 무허가 주택에 해당이 되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납세 여부를 체크해서 매도인이 주택의 실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보통 재산세는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장에 등록된 주택이라면 해당 시군의 세무과에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 내역으로 당사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계약 자체가 토지 매매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계약은 해당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 라든지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 라는 이런 내용의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도 역시 토지 매매 거래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의 농지이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주택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어진 주택입니다. 집을 짓고 난 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지목 변경과 등기를 안 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다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의 농지이면서 건축물 대장도 등기부도 둘 다 없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입니다. 이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지는 취득을 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 이런 농지는 원상복구나 철거를 하기 전에는 농지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은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는 주택이 언제 건축이 되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 전용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1973년 1월 1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불법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적법한 건물이고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지로 변경한 후에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고 등기까지 마칠 수가 있으므로 매매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973년 이후에 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불법 무허가 주택으로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모든 주택이 전부 원상복구의 대상은 아니고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 또한 적법한 건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중 하나는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년 이전까지 당시 비도시 지역의 읍면장이 발행해 준 용도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까지도 그 용도로 이용 중이라면
이런 경우 주택의 부지를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고 건축물 대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용도 증명서란 발급 당시에 해당 토지가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행정기관에서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래전에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성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973년 1월 1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건축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농업인 공동 이용 시설 등에 한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양성화란 기존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법으로 취급했지만 나중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해서 적법하게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보면 우선 그 불법 전용이 생계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원상복구를 한다면 그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거나 사회 통념상 맞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지 말아야 하고, 거기다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따른 농지전용 심사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당연히 농지보존 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조건이 만만치는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1973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라도 앞에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불법 무허가 주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니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매매의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무허가 농가주택의 몇 가지 유형과 그에 대한 매매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법은 아니고 또 당장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은 온전한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네 번째처럼 그 땅이 농지인 경우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상복구와 철거에 대한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골의 농가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께 미약하지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종합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